반가. 안녕하세요. 또 만나 뵙네요. 자, 그러면 또 오늘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 시험에 반드시 나오죠.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맡기는 게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옳은 것인데요. 1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 이외의 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입니다. 거래한 경우, 이 말이 중요하죠. 거래한 경우. 거래를 해야 되지 의뢰만 했다고 위약금을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퍼센트로 따지면 100%입니다. 50%가 아니라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에게 지불해야 됩니다.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100만원 받기로 되어 있는데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면 위약금 100만원을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1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네요.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3개월간 보존해야 된다 했는데 3개월이 아니라 3년이죠. 3년.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고요.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이죠.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은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3월이라고 해서 X입니다. 3년간 보존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보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되죠. 중개사물에 대한 모든 정보 공개 여부를 중개의뢰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 사전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되고요.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정보는 7일 이내에 일간신문이나 정보망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 틀렸고요. 4번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개사를 정하여 당해 중개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체결하여야 한다가 X죠. 체결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결하여야 한다 해서 X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5번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범위에서, 이 말이 틀렸죠.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죠. 50%, 100분 50, 50%, 2분의 1 같은 말입니다.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한 경우죠. 직접 계약을 한 경우에는 50%,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설명을 다 드렸는데 지금 해설 적어 놓은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고, 또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의뢰인과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한 경우에도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고, 다만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되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중개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중개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을 공개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정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죠.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보망에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망 외에도 일간신문에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복하여 중개의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 오픈 리스팅이라고도 하죠.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하나의 중개를 일임하는 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은 여러 군데 의뢰를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지만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을 반드시 지정거래정보망에만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간신문에 공개해도 됩니다. 4번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개사는 업무 처리 사항을 2주일에 1회 이상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지만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에는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5번 지문 보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개사도 정보망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그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다 했는데 정보망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개해도 되고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개를 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는 해야 됩니다. 삭제를 안 하면 거짓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은 정보를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입니다. 다만 정보를 공개했다면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반드시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는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 정답 5번이죠. 5번 설명드린 대로 5번입니다. 정보망에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정보망에 공개를 했다면 반드시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는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반드시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자,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1번 지문.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개사 소위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입니다. 자격증 없이. 이분들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으로 합니다. 시도입니다. 다만 이 중개인이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동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법인의 업무지역처럼 전국으로 확대된다. X죠. 부칙개공 또는 중개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칙개공이 공동중개를 하더라도 또는 공동으로 사무소를 사용하더라도 업무지역은 여전히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물에 한하여 중개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개공 또는 중개인이라고 부르는 이분들이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에 한하여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고요.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맞는 지문이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공매부동산에 대한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업, 개발업 안되죠. 개발업 때문에 X입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은 할 수 있는데 개발업이라고 해서 X입니다. 개발업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했는데 개발업은 안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은 할 수 있습니다. 4번 지문입니다.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이고요. 다만 특수법인, 자 우리 특수법인이라고 하면 특별법,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지역농협, 신탁업자,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이 있는데 특수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업무지역을 전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지문도 틀렸고요. 5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개인인 개업공개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인 개업공개사의 겸업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했는데 개인의 경우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 외에도 다른 업무도 겸업할 수 있고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개인은 겸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만 겸업 제한을 하고 개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겸업 제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 개업공개사와 무한 자유 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 개업공개사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파란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꼭 출석해 주실 거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